자, 축에 대한 그 3차원 형상을 솔리드웍스에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2D로 SLD DRW에서 2D로 도면화를 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파일의 파트에서 도면 작성으로 가봅니다. 파일에서 파트에서 도면 작성. 용지 사이즈는 몇 정도가 적당하셨나요? A3. 네. 그리고 사용자 정의 시트 키기 눌러서 420-297 요거를 잡으셨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할 때 우리가 정면으로 제가 작업한 도면 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도 정면 뷰를 꺼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요 정면 뷰를 꺼내 놓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정면 뷰 그대로 쓰시면 안 된다고 많이 이야기했죠. 자, 이러할 때 우리는 이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뷰 회전이라는 기능으로 도면 뷰를 180도로 돌려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뷰만 돌아간 것이고 물체를 가공한 형상은 그대로예요. 뷰만 회전된 거기 때문에 물체의 형상이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뷰만 이렇게 돌리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가공 방향을 생각했을 때 여기가 얇은 지름으로 깎아내는 것이 많고 여기가 얇은 지름으로 깎아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측에다가 이렇게 치수들을 넣어 가지고 설명해 줘야 현장에서 이 축을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가공 방향으로 맞춰서 뷰를 정렬해 놓는 게 첫 번째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역시 이 뷰도 제가 카피를 해 가지고 또 다른 경우를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여기는 부분 단면을 이용해서 과제 도면처럼 키움이 삽입된 자리 여기를 부분 단면으로 얘를 설명해 줘야 되겠어요. 여기는 부분 단면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원뿔 홈 자리 세트 스크류를 조립할 요 자리도 부분 단면으로 설명을 해 줘야겠어요.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앞서 이야기한 것 중에 요것을 지시선으로 인출해 가지고 3.5 깊이 그리고 플러스 0.1 위치 수용차 아래치 수용차 0 이렇게 지시선으로 인출해서 기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더니 요거는 까먹으실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심플하게 여기에다가 절단선을 집어넣어서 이 우측에다가 부분 단면을 하나 넣어주는 온 단면을 하나 표시해 주는 게 더 낫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거에다가 그런 형식으로 한번 잡아 보는데 참 접선 숨기기를 전 안 했군요. 접선 숨기기 요것도 접선 숨기기 안 했고, 자, 접선 숨기기 얘도 해놓고, 자, 이렇게 접선 숨기기 해놓은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온 단면을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도면 뷰에서 단면도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중간점 보이나요? 모서리에 중간점으로 아예 클릭해서 세로 방향 절단선을 배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단 방향 요거 화살표 제대로 생겼네요.
여기에다 요렇게 추가하면 좋겠어요. 아, 이거를 캐드에서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것들까지는 이 솔리드 웍스에서 아예 해 주시는 게 현명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오일실 부착 관계 때문에 각도 치수 넣고 R값 넣고 이런 거를 해 보신 분들이 이미 계시는데 이거는 상세도로 빼는 게 더 좋습니다. 오일실 부착 관계에 관련된 것들이나 오링에 관련된 자리나 스냅링이 들어가는 자리들은 전부 다 상세도로 빼주시는 게 현명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요거 하는 김에 상세도를 여기다 적용하는 법을 해 볼 텐데요. 먼저 이 뷰를 선택하고 스케치 탭을 누릅니다. 스케치 탭을 눌러서 단면의 경계를 선택할 때 자유곡선으로 그려도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타원을 이용해서 그려도 더 좋겠네요. 타원이 길게 찌그러진 형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타원을 잡아도 되겠어요. 물론 상세도를 사용할 때 원형 스케치를 그대로 이용해서 뽑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스케치를 타원을 미리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솔리드웍스는 중심 타원이죠. 이쯤에다가 센터점을 잡고 RX를 한번 잡고 RY를 한 이 정도로 잡고 되셨나요? 자, 요것을 상세도의 경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이 스케치된 타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세도 기능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얘를 상세도의 경계를 원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스케치된 엘립스를 바로 이용해서 상세도가 나와요. 캐드에서 상세도 그리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죠? 그런데 요거 할 때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뭐예요? 전체 테두리 요거를 체크해야 여기가 테두리가 다 생겨요. 전체 테두리 체크해 보셨나요? 네, 요거 했더니 요렇게 전체 테두리가 생겨요. 엘립스부터요? 자, 그 타원을 이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치를 했죠? 그러면 뷰 레이아웃에서 상세도 요 기능을 바로 눌러주는 거예요. 요게 선택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뺐어요. 여기서 전체 테두리 요거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테두리가 요렇게 들어차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상세도에 대한 라벨 문자를 C로 되어 있는데 얘를 뭐가 적용되는 게 좋을까? A, B, C, D 이런 순보다는 어제 그 기어 그릴 때도 그런 스타일로 이야기했었던가 풀리였나? 풀리할 때 그런 이야기 했었죠. W, X, Y 이런 스타일로 얘를 남바링을 해주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얘를 이번에는 W로 좀 가볼까요? 자, 상세도의 라벨을 대문자 W. 아이고, 한영 전환 안 돼 있군요. 대문자 W. 이렇게 하고 전체 테두리 하고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 상세도에 대한 개별 주소도 뜨죠. 네. 자, 그러면 요거로 해놓고 이 상세도의 위치는 부분 확대도의 위치는 적당하니 여기쯤으로 놔둘게요. 좀 넉넉하니 띄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세도 W에다가 우리가 캐드에 가져가서 얘에다가 치수들을 막 이 각도 이런 거 잡아줄 수 있고 선이 이렇게 약간 끊어지는 거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필렛 모서리가 숨었기 때문에 CAD에서 이 선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해놓고 나중에 CAD에서 요렇게 R1, R2 이거를 R2 이런 식으로 오토캐드에서 집어넣고 요거 30도 집어넣고 요런 거를 상세도에다가 오토캐드에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적으로 이거 부분 확대도를 한번 작업을 했다면, 자, 여기에 요거는 키움 자리죠. 키움 자리 온단면 여기에다가는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3이면서 위치수 형차 플러스 0.1 아래치수 형차 0 이렇게 T1에 대한 공차와 깊이 값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게 됐어요. 요렇게 온단면을 쓰니까. 여기에서는 오토캐드로 가서 여기에다가 5, JS 9 요렇게 집어넣고 이 키움의 길이 부분을 요런 식으로 쭉 넣고 이것까지는 여기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로 단면도를 추가한 거는 얘를 집어넣기 위해 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쪽에도 보면은 여기는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베어링이 닿는 R0.6이라는 필렛 값을 빼먹고 안 넣을 때가 많을 거예요. 요거는 지능형 치수로 미리 넣어 볼까요? 지능형 치수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R 값을 요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아이고, 뭐 이거 캐드로 넘기면은 이 표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은 뭡니까, 화살표 방향을 갖다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이 화살표 방향을 요렇게 뒤집어 줄 수도 있어요. 방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들어간 화살표 있죠? 화살촉 끝점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 요런 아이콘이 뜰 거예요. 요때 클릭하면 얘가 이쪽으로 바뀝니다. 화살표 반전인 셈이에요. 오토캐드에서 화살표 반전을 하는 셈이에요. 자, 그러면 R0.6 요거까지는 넣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부분 단면을 하는데, 부분 단면을 솔리드웍스에서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오토캐드에서 부분 단면 하려고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부분 단면을 미리 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역시 이 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 단면을 사용하기 위해 스케치 탭에 있는 자유곡선을 사용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R 값을 베어링에 대한 베어링의 모서리 필렛 값 요거 빼먹을까 싶어서 요거 미리 챙겨서 넣은 거 요거 잘 됐고, 이제 요 짝에다가 요 스케치 요거 자유곡선 들어가 가지고 요 뷰가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치에 자유곡선 해야 돼요. 자유곡선 할 때 이 뷰를 숨은선을 좀 켜놓고 해도 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이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패곡선 그리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닫힌 패곡선을 그려준다. 끝점 일치 아이콘이죠. 요거 동글뱅이 2개 끝점 일치죠. 요런 피드백을 보고서 요거 딱 잡으셨으면 요게 패곡선이 잡힌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부분 단면으로 바꾸기 위해서 뷰 레이아웃에서 부분 단면도를 가는데, 원통형인 축의 경우에는 축의 지름이 가장 두꺼운 거에 절반까지 절단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절단선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지름이 가장 두꺼운 애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 단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순간 미리 보기를 켜놔도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단면도 있는 김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얘에서부터 이렇게 10mm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절반을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장 두꺼운 거 플랜지죠. 얘가 27mm였죠. 나누기 2 해준 값을 부분 단면의 깊이로 맞춰줘야 절단선이 제대로 센터로 들어가요. 자, 해봅니다. 정확하게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부분 단면을 해결했고요. 아, 잠깐. 내가 도면뷰 3에서 부분 단면을 썼는데 요 뷰를 선택하면 도면뷰 3이라고 뜨죠? 근데 이게 부분 단면의 경계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가 있어요. 부분 단면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뷰 이름에서 트리를 열어보면 부분 단면 1이라고 적용이 돼 있는데 얘에서 스케치 편집과 정의 편집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정의 편집은 뭘까요? 절단선의 깊이 값이죠. 스케치 편집은 스케치를 내가 자유곡선 그린 거를 다시 편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스케치 편집 볼까요? 스케치 모드로 다시 들어왔죠. 자, 여기서 얘를 내가 클릭해 가지고 이거 할 때는 이 자유곡선 이렇게 클릭해서 경계 잡았던 거 해갖고 점을 옮기고 여백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자유곡선 선택하면 제어 포인트들 또 나오죠. 요 상태로 꼭 해주세요. 점을 이동시키고 난 다음에 제발 여백을 클릭해서 해제하세요. 핸들이 자꾸 살아있으면 다른 포인트, 이게 핸들이죠. 요게 핸들이죠. 요런게 이 핸들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포인트를 바로 이동시켜 버리면 다른 제어 포인트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백을 클릭해서 핸들 표시가 사라질 때 다시 자유곡선 선택해서 이 원하는 포인트를 이동시키고, 자, 요렇게 하면은 부분 단면 여러분이 이거 자유곡선 스케치 했을 때 영역이 이상하게 돼 있는 분들 다 고쳐지셨나요? 그러면 스케치 종료 누르는 거예요. 스케치 종료. 제대로 돌아가네. 야우, 신난다. 그죠? 신나.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에다가 얘를 그려놨는데 이거는 하나의 요령이긴 하지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키움을 그렸다고 하면은 국부투상이 반드시 필요하죠. 요거 자체는 이미 국부투상으로 쓰였고 T1의 깊이 이용하느라 요거 추가한 거죠. 단면도를. 요 경우는 뭐 그런데 요 경우도 문제가 생겨요. 여기 R값 표시가 안 될 거예요. CAD에서는. 여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편법을 생각해 보니까 요 뷰를 선택하고 투상도라는 거를 꺼내면 어떨까? 투상도라는 거를 이렇게 꺼냈죠? 그런데 이거를 CAD에 넘겨가지고 이런 선들은 다 지운다고 치더라도 얘도 역시 스플라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R이라는 치수가 안 들어가요. 반지름 치수가 안 먹어요. 결론은 뭐예요? 요거는 CAD에서 그냥 그리는 게 속편해요. 아니면 여기에다 내가 원하는 지능형 치수로 해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넣어놓고 넘기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규격집에서 보면은 평행 키움에 기입하는 방식을 봤을 때 요런 식으로 기입하게 돼 있단 말이죠. 요렇게 괄호 R, 그죠? 요렇게 넣어놓고 L값 표시하고 B값 표시하는 게 이게 양쪽 둥근형일 때의 범례, 보기,
키움의 깊이는 이런 식으로 치수를 표시해 달라. 규칙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거로 이거를 CAD에 넘겨가지고 문자만 편집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역시 L값 넣을 때 오토캐드에서 이거 잘 안 될 테니까 보나마나 요 홀을 클릭하고 홀을 클릭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최대값으로 R1, R2의 최대값으로 이렇게 일단 바꿔놓으면 CAD로 넘기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0.1 아래치수 0.0 이런 것만 마저 집어넣으면 해결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깥의 선들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CAD에서.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웍스에서 우리가 DXF로 넘기려고 했을 때 준비 작업은 얼추 됐네요. 상세도는 너무 좀 먼 것 같으니까 상세도는 요 정도로 좀 가까이 놔두고, 자, 중심선만 마저 넣으면 되겠네요. 주석 탭을 이용해서 중심선 요 기능으로 요렇게 하나 넣고 요 안쪽으로 그냥 더블 클릭했죠. 자, 그리고 키움 자리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요렇게 모서리와 모서리 클릭해서 중심선 하나만 만들고, 세로 방향으로 중심선 그릴 거는 뭐 여기선 더 할 거는 좀 없어 보이기는 하네요. 그죠? 자, 주석에 중심선 마저 쓰고 확인. 얘를 가지고 이제 그 DXF로 변환해서 넘겨 볼게요. 그 위에서부터 세 가지 경우를 다 설명하느라 요런 투상도들이 있죠, 저는. 어디 가요? 참. 원프롬 요거 안 했죠, 제가. 부분 단면. 요거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여기 원프롬 요거 부분 단면 또 해야 되죠. 고마워요. 저도 빼먹을 뻔했네요. 자, 요거도 역시 스케치 탭을 눌러서 자유곡선으로 또 그려주셔도 되겠어요. 자유곡선으로 요래 뭐 원프롬만 어느 정도 나올 만하게 자유곡선을 잡아놓고, 자, 역시 뷰 레이아웃의 부분 단면으로 들어가서 이 자유곡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부분 단면 가가지고 미리 보기 켜놓는 거는 뭐 해놓고 27 나누기 2 원뿔 제대로 보이죠? 되셨나요? 자, 이거 부분 단면으로 원뿔 표시한 김에 주석 요거 켜는 거, 주석에서 중심선 켜는 거 마저 할게요. 자, 요거 중심선 켜는 거 할 때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대신에 이번에는 뭘 클릭하면 되냐면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선이 바로 생성될 거예요. 되죠? 양쪽에 있는 이 모서리 얘네들을 클릭하면은 중간에 중심선이 생겨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뭐 이 정도면 DXF로 넘길 때 아무 더 필요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DXF로 넘겨줍니다. 뭐 한 개 또는 두 개의 뷰가 시트와 다르게 축적되었습니다. 요런 메시지 뜨죠? 이 메시지는 왜 뜰까요? 상세도 때문에 떠요. 상세도가 2대1로 돼 있죠. 다른 뷰들은 전부 다 1대1이잖아요. 상세도가 2대1이라서 요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다른 축적이 사용됐다. 똑똑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넘겨놨고,
오토캐드에서 이제 우리는 얘를 작업을 하는데, 자, 축에 대해서 DXF 넘긴 거 이거 이렇게 저는 잘라내기 했고요. DXF 창에서 잘라내기 했고, 도면 작업하려고 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불러올게요.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DXF 넘긴 것들을 선택하고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컨트롤 1 특성창 가가지고 색상부터 바이레이어, 선종류 바이레이어, 또 선가중치 바이레이어, 세 가지 다 바이레이어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의 종류 외형선으로 도면층을 맞춰주고. 되셨나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요 경우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얘를 가는 실선으로 맞춰놓고 단면도를 안 쓰고자 한다면 요 상황에서 단면도를 안 쓴 상황으로 내가 왔다. 그런데 T1 깊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요런 방법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갔나? 그 경우를 여기에다가 기록은 안 남겼나 보네. 아이고 미치겠다. 그냥 큐리더로 보여드릴게요. 자, 큐리더를 이용해서 설정 항목 확인해 보니까 여러 줄 문자 돼야 되고, 화살촉은 닫고 채움이고, 부착은 맨아래의 밑줄이고. 자, 이럴 때 여기 키움 안쪽에서 지시선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뽑아서 두 번째 점 찍고 세 번째 점은 찍는 거 아니에요? 엔터키 세 번. 하나, 둘, 셋. 요래 놓고 얘는 T1의 값이 3.0이었죠. 그죠? 3.0인데 이거 앞에다가 한글로 써도 되지만 한영 전환하기 귀찮아요. 깊이라는 거를 한글로 쓰기가 귀찮아요. 대신에 영어로 표시해도 무난하죠. 영어 대문자 D, P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 도형이 깊이 3만큼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시할 수가 있단 말이죠. DP3인데 얘에다가 허용차를 우리가 기입해야 되죠. 허용차를 기입해야 되는데 얘는 한 이 정도로 2로 잡아놓고, 저는 이 치수문자 높이가 달라요. 요 파일은 여러분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이 치수 문자 높이를 2로 낮춰놓고 스택을 가기 위해서 플러스 0.1 위로 꺽쇠 한 칸 띄고 0 요래 놓고 스택 요거 해주면 허용차까지 기입되는 거죠.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렇게 할 경우는 요거 화살촉을 남기면 안 되고, 작은 점 같은 거로 하나 딱 이렇게 인출한 지점을 표시해 주셔야 돼요. 화살촉 닫고 채우면 안 되고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절단선을 그냥 쓰자는 거였죠. 자, 얘와 얘를 선택하고 이거 중심선으로 아예 바꾸고 얘를 조인으로 연결해 놓고, 자, 얘는 무슨 도면층으로? 가는 실선으로, 화살촉은 가는 실선으로 바꿔놓고, 자, 이 단면 A라는 문자도 개별 주소로 바꿔야 되죠. 개별 주소로 바꾸고, 문자 스타일이 솔리드웍스 SLD TEXT STYLED 0 뭐 이렇게 막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솔리드웍스에서 온 글꼴이고, 이 글꼴을 뭐로 바꾸셔야 되냐면 스탠다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스탠다드로 바꾸셨나요? 그러고 얘는 개별 주소로 쓰는 거니까 문자 높이도 역시 몇으로 바꿔야 돼요? 5로 바꿔야 돼요. 문자 높이 5. 그러면 밑에 거는 또 이거를 일일이 바꿔야 되나? 아니에요. 이거 매치 프로퍼티로 통일시켜 줄 수 있어요. MA 엔터하고 요거 클릭하고 얘를 이렇게 클릭해 주면 바뀌어요. 바뀌나요? 야, 신난다. 이렇게 바뀌면 신난다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문자 바꿔야 될 거 뭐 있습니까? W 이거도 바꿔야 되죠, 우리. W 바꿔야 되죠. 단면 AA 요거도 바꿔야 되죠. 쌤, 상세 A 축척 3대1. 이거 문제 있는데요. 요거는 아껴두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얘네들을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이 W도 너무 도형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W 지시기호는 이쪽으로 좀 빼놓고 얘는 반드시 뭐로 바뀌어야 돼요? 상세도의 경계 요거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가는 실선. 그렇죠. 요렇게 바뀌어주고 쌤 그런데 요거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상세 A 축척 3대1 축척 3대1? 3대1로 넘어왔나? 2대1로 했는데 이상하네. 자, 여하간 이거는 이 3대1로 제 거는 넘어와 버렸는데 요거를 매치 프로퍼티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좀 생겨요. 아이씨, 매치 프로퍼티 하려고 해도 이게 연락 안 돼.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는 블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선택해 보시면 얘가 블록 참조라고 돼 있죠. 이거 일단 뽀개 놔야 돼요. 익스플로드로 뽀개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매치 프로퍼티 해서 얘에 대해서 매치 프로퍼티 해서 상세 A 요거 클릭해 보세요. 어때요? 이제 먹죠. 축척 3대1도 이제 먹죠. 근데 이게 두 줄로 바뀌었어요. 그죠? 두 줄로 바뀌었어요. 네. 자, 요거는 배척이라는 거를 기입하는 것보다는 척도라는 표현이 더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이렇게 축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와서 이렇게 이거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와 버려 가지고 이렇게 굳어버린 관행인 것 같아요. 배척이라고 쓰는 게 사실은 더 맞기는 맞아요. 아니면은 척도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도 맞고요. 척도라고 해주는 것도 맞는데 이거를 왜 저도 축척이라고 자꾸 해놓냐면은 그대로 요거를 유지하냐면은 다른 모범 답안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모범 답안들을 인터넷으로 접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쌤만 하세요? 그럴까봐 그냥 통념적인 거를 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좋은 질문이에요. 자, 얘를 이제 축척이라는 부분을 이거 두 줄로 우리가 돼 있는 거를 정리하면 좋은데 참 이거 매치 프로퍼티 가는 실선으로 또 안 바꿔놨네. 요것도 마저 가는 실선 바꿔놓고 자, 이거를 이 상태로 두 줄로 정렬만 해놔도 사실은 괜찮기는 해요. 정렬만 이렇게 해놔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한 줄로 바꾸는 게 더 보기가 깔끔하죠.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이렇게 카피를 하고 얘를 편집 들어와서 커서가 상세는 사실 W였죠. W 해놓고 괄호 열고 컨트롤 C 한 거를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가 괄호 또 해놓고 칸띄기가 좀 이렇게 많이 돼 있어가지고 스페이스 된 것만 좀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이걸 한 줄로 합쳐버리고 밑에 있는 얘는 이제 꺼져.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는 이거 30도 각도 넣어야 되죠. 예, 잘생긴 사람과 이쁜 사람 눈에는 여기 조그만 직선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찾았죠? 예, 요 dim 앵귤러 치수 할 때 여기 짧은 선하고 여기 긴 선하고 선택해서 dim ang 해가지고 요 각도를 넣어 볼게요. dim 가느시선 맞죠? dim ang 해가지고 여기 짧은 선 선택하고 요 선 선택해서 요렇게 30도 넣었어요. 치수 문자가 바깥으로 안 나가게 이렇게 넉넉하니 빼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일실 부착 관계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사실 여기 이거 이렇게 연장해서 긋고 난 다음에 이거 절반 치수로 14.9파이 이거를 마저 넣어야 돼요. 보고해 놓은 결과가 요겁니다. 요렇게 외형선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장 해가지고 브레이크로 여기를 좀 잘라주시고 여기 이 문자를 편집해서 절반 치수로 14.9를 마저 넣으셔야 돼요. 상세도 요거까지 세이브 해주세요.